속도와 가속도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파트 부분은 문제 풀 때 많이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량이라는 것부터 할 건데, 이 변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배웠었죠? 델타 X라고 해주는 거고, 얘는 X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델타 Y가 되는 거고, 얘는 Y의 값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변화율이 되는 건데, 변화율은 우리가 X가 변화한 거에 따른 Y의 값의 변화량을 비율 관계, 즉 분수 관계로 써주는 것을 변화율이 된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변화율 안에서도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순간 변화율이 있었었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 있었고, 얘가 B-A분의 FB-FA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우리가 리미트 씌워준 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이 순간 변화율을 표현했을 때 리미트 B가 A로 갔을 때 B-A분의 FB-FA라고도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도 쓸 수 있었고, 여기서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도 쓸 수 있었었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는 우리가 시각과 시간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시각과 시간의 차이를 보자면, 시각은 말 그대로 1시면 1시, 2시면 2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시각을, 다시 딱 떨어지는 것들을 시각이라고 하는 거고, 시간은 우리가 1시간, 2시간, 우리가 이 간이 사이 간자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각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속도와 속력이 되는 건데, 속도는 말 그대로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을 속도라고 해주는 거고, 속력은 크기만 있는 것을 속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에서의 속도는 두 개의 방향, 앞이나 뒤 또는 위거나 아래,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4m/s라고 하면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 3m/s라고 해주면 뒤로 가는 방향으로 다시 속도가 뒤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위치랑 이동거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3만큼 앞으로 갔었고, 그래서 플러스 3만큼 갔다가 뒤로 마이너스 5만큼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으로 플러스 3만큼 갔어요. 그러면 이때 위치는 초기 위치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을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더해주고 마지막에 3을 더해준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위치는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본다면
이동한 거리는 3만큼 갔다가 다시 3만큼 갔다가 5만큼 뒤로 갔어도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5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5를 하고 마지막에 3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11이 된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즉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싹 다 더해준 게 이동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다음은 우리가 위치와 높이, 속도, 가속도라는 용어들이 나올 텐데 우리 위치랑 높이를 미분해 주게 되면 속도가 되는 거고 그 속도를 미분해 주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치라는 것은 x라고 보통 쓰고요. 속도는 v, 가속도는 a가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의 변수들은 다 t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변수가 x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t, 시각을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 시각이 t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즉 x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x를 t에 대해서 즉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dx dt가 되는 거고 걔가 v가 된다. 그 v는 여기 있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니까 도함수 구하듯이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가속도는 속도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거니까 dv dt가 되는 거고 걔가 a가 되면서 그 a의 값은 6t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x, 즉 위치 또는 높이에 대한 식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 그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고 그 속도가 t가 어느 값에 대한 속도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t 대신에 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가속도를 물어보주면 위치를 2번 미분해 준 다음에 대입한 다음 값을 찾아주면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니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길이를 구하고 또는 넓이를 구하고 또는 부피를 구한 다음에 요거의 변화율을 물어볼 때에는 우리가 미분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변화율은 우리가 미분을 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3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 3이었을 때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dx dt를 구해준 게 속도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미분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v를 t에 대해서 미분한 dv dt를 구해주면 얘가 a가 되는 거고 값은 6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3이었을 때가 되는 거니 우리 속도에 3을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18 되는 거니까 9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vt라고도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at라는 식으로 써서 우리가 t 대신에 3 집어넣고 t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v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는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속도는 9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12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고
얘는 우리가 속도가 바뀌었을 때 t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속도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 밑에 있는 식을 이차함수로 그렸을 때 0하고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죠. 즉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석해주면 우리가 위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뒤로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플러스면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운동 방향, 즉 뒤에서 앞으로 바꿨을 때 또는 앞에서 뒤로 바꿨을 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 t는 항상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우리 2에서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 x에다가 t는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8-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바뀌었을 때, 즉 속도가 0이었을 때의 위치를 물어보면 된다. 요거 잘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필수 33번, 지상 25m 높이에서 다음과 같은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기 위로 던진 돌이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면 x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위치를 구해주면 이렇게씩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t 구해주면 위치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주면 미분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구해주는 거니까 v식에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2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를 집어넣든 간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a의 3도 마이너스 10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를 뒤에다가 써주면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세제곱, 다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속도가 지금 이렇게 돌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니 우리 속도가 0이 되었을 때가 최고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vt가 0이 되는 t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t가 2였을 때의 높이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2번의 정답은 t가 2가 되는 거고, 그때 최고 높이는 x의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다. 즉, 요 위의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 45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돌의 최고 높이는 45m. 다음은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가 0이 되었을 때 t의 값을 속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t의 값 구하려고 마이너스 5로 나눠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t의 값은 5밖에 안 되는 거죠.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 속도를 물어보는 거니 v에 t 대신에 5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미터 퍼 세크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34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그렸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부호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다라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3에서부터 5까지는 뒤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었다가 마지막 5에서부터는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x가 0에서부터 3초까지는 앞으로 가고 있고 3에서부터 5초까지는 뒤로 갔다가 5에서부터는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억 t가 3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는 정답이 되는 거고 t가 2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앞으로 가는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 t가 5였을 때 가속도는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은 속도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찾아주는 거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값은 3이랑 5 사이에 있는 4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의 값은 0하고 3 사이에 있는 2분의 3 이런 숫자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5였을 때에는 가속도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정답으로 되는 겁니다. 필수 3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지원이가 여기 맨 처음에 서 있을 때 가로등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 쬐는 거니까 머리의 그림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지원이가 여기에 서 있을 때에는 머리의 그림자가 여기 있을 테니까 우리가 머리의 그림자의 위치를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가 지금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2t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지원이가 서 있는 곳에서의 수직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은 서로 수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닮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닮은 비는 1.5 대 3이 되는 거니까 1대 2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전체가 2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도 A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만큼의 길이랑 여기만큼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우리 2t라고 썼으니 여기의 길이도 2t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y라는 것을 2t랑 2t를 더해준 4t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우리가 위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미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니까 속도는 4m/s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지원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로 되어 있는데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여기 2t가 되는 거니까 2t에 대해서 변화율 물어보는 거니 미분해 주게 되면 2m/s가 된다라고 써주면 끝이 나는 거죠. 즉 우리가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필수 36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변화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먼저 매초 20cm씩 늘어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0t라고 해주게 되면 원의 넓이 s는 우리가 20t의 제곱 파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0t 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s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고, 미분해준 값은 800t 파이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여기다가 t 대신에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3 대입하면 2400파이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은 2400파이, 뒤에 센티미터 제곱의 s, 지금 넓이의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필수 37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나고 있다.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2를 기준으로 몇 초 1cm씩 늘어나는 거니까 플러스 t cm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우리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3분의 4 파이에다가 반지름 2 플러스 t에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쓰고, 그 다음 우리가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dv dt를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즉 v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해서 4파이에 2 플러스 t의 제곱에다가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1 나오는 거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었을 때의 부피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니까 반지름 2 플러스 t가 6이 되었을 때 t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4를 부피의 변화율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해주면 4파이에 6의 제곱 되는 거니까 36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144파이가 된다라고 써주면 끝이네요. 뒤에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의 변화량, 즉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